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재섬입니다. 요즘 제가 뇌수술 비포 앤 애프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시리즈가 많이 길어지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때까지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했다면 제 생각이 좀 바뀌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이란 뭘까? 또 비정상이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뇌수술 직후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예, 정상이란 뭘까? 비정상이란 뭘까? 정상, 비정상 이런 식으로 원래 세상을 좀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편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세상 자체가 좀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남과 여, 왼쪽과 오른쪽,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음과 양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 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는데요. 네, 이게 제가 뇌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진통제를 엄청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실어증으로 말도 잘 못하고 네, 한마디로 진통제라 하면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상한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영혼이 저의 몸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네, 느낌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여러분 마약을 이용한 사람들의 그 후기를 읽어보면 네, 내가 나를 초월한 듯한 느낌이 적혀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 초월적 감각이 뭘까 항상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이번 참에 약간 그거를 약하게나마 경험하게 된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뭐 부럽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약간 좀 궁금한 그런 경험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정신적인 그런 변화를 겪었군요. 네, 겉보기에는 그냥 멍하게 이제 입 벌리고 네, 이렇게 있는 줄 알았었겠지만 사실 그것도 맞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나름 이상한 생각들이 공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계속 주무시기 직전인 상태로 주무시다 네, 깨다가 뭐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이분법적인 구분을 그러면 이제 좀 안 하게 되신 건가요? 안 하게 되진 않았고요. 잠시 그때 약간 이상한 생각들에 빠져 있다가 네, 좀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회나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이제 기득권이다, 네, 주류다, 네, 나는 비주류, 나는 마이너리티 이런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똑 떨어지게 구분되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서는 마이너리티예요. 네, 내가 어떤 내 한 측면만을 내세우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기득권이다.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겠지.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는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등하다고 느끼고 네, 사회 최고 주류조차 자신의 비주류다라고 그런 비주류 감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사회의 모든 일은 되게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 게요. 네, 이제 뭐 어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네,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있는데 굉장히 독선적이다. 네, 지 잘난 줄 알고 살고 너무 다른 사람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그의 그러한 특성이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의사결정. 네, 저 사람 되게 추진력 있다.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 이거는 같은 측면이에요. 네, 네, 그 사람은 독선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네,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빠를 수 있었어요. 네, 다른 사람의 모든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 의사결정이 늦어져요. 그쵸. 네. 이게 또 제가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여러 가지 옛날 성공한 스타트업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요. 네, 항상 나오는 게 이 회사는 이래서 성공했다고 나와요. 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성공했다. 네, 그럼 저는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책에는 네,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은 회사들이 망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했던 거는 기존에 대한 거를 좀
조금 부실했겠죠. 기존에 네. 대한 거를 그만큼 돌보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각광받는 시기엔 각광받고 또 욕하려고 들면 마음껏 욕할 수 있어요. 네. 기본이 없다. 네. 원래 본질에 충실해야지. 네.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욕할 수도 있고요. 네. 같은 특성인데 보기에 따라서 독선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추진력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이 회사를 성공시킨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망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군요. 신중함은 우유부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우유부단해요. 네. 이거를 병원에서 이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이거를 생각할 일이 좀 없었고요. 네. 제 스스로가 물론 어떤 경제적인 결핍이라든지 또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그 외모에 대한 강박,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네. 나름 어디에서 뭐 이렇게 민폐 끼치거나 뭐 욕먹고 그런 적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를 그렇게 저는 마이너리티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이제 지하철이나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전 그 에스컬레이터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더 빨리 가야지. 그게 너무 느리니까 사람들이 네. 왼쪽 오른쪽 가려가지고 오른쪽은 서서 갈 사람, 왼쪽은 빨리 갈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빨라져 봐요. 그럼 네. 다 그거 타고 있죠, 그냥. 네. 왜냐면 더 빨리 가려다가 다칠 것만 같으니까. 네. 그랬던 저인데 네. 그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뭐든지 이제 좀 잘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좀 한마디로 세상 잘난 줄 알고 네. 그랬던 저인데 갑작스럽게 쓰러진 다음부터 네. 병원 시스템을 제가 이용하게 되는데 네. 이 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네. 나름대로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네. 병원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물론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네. 근데 병원에는 간호사와 의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I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병원이 고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자기가 그 자발적 봉사? 자원봉사자도 예, 계시죠. 예,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어떤 모르는 거, 이것도 모른다고 욕먹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네. 화장실 위치, 뭐, 어떤 어려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그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네. 천천히, 네. 느릿느릿.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병원에 이제 팜플렛 같은 것도 많거든요. 리플렛. 네. 병에 관련된 안내 책자도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어떻게 하면 이제 병이 낫고 난 뒤 혹은 병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심리적인 조언들을 담은 책자도 있는데요. 그 네. 책자들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그 책자들은 일단 글씨가 커요. 글씨가 큼지막하게 크고요. 네. 디자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자를 만든 사람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노인일 수 있다. 네.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네. 가능한 한, 정보를 가능한 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책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읽어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다들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똘똘 뭉친 분들이 병원에 많으세요. 네.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기도 했고, 병원이란 곳이 왜 이런 곳일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근데 진료 시간은 엄청 짧더라고요. 이 병원이나 저 병원이나. 진료 시간은 참 3분만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워낙에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많아요. 이 네. 얘기는 따로. 네. 사실은 의료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 이슈랑 상관없이도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이제 병원에는 또 특히 휠체어로 모두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연결해 놨거든요. 그렇죠. 병원에 여러 병동이 있을 거예요. 안병동도 있고 본관, 별관도 있고 네.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베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베드를 끌고 턱이 있으면 베드가 어딘가를 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이제 쉽게 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 시스템을 관찰을 하다가 어떤
아, 정상이나 비정상, 뭐 주류와 약자 이런 게 구분이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은 모두 어떤 지점에서는 쓰러지게 마련이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는 병원에 가게 될 것이고 네.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죽음도 네. 우린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죽음이 나랑은 조금 무관하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제가 이참에 깨닫기도 했었어요. 나는 굉장히 좀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다음날 내가 병원의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가 다음날 바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용변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다음날 바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정상, 비정상? 그런 것도 어디서부터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요새 병원에서는 스펙트럼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너는 이 병 자폐야, 너는 자폐가 아니야, 정상이냐, 라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사람이 어떤 특징들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떤 방면으로는 조금씩 다 다르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이런 겉으로- 계기가 뭐 아예 없고 승승장구하기만 하면 더 좋겠죠. 네. 근데 과연 그럴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님, 공주님으로 태어난 네. 재벌 자제분들, 네. 대스타, 연예인들, 저 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까? 그 사람들도 다 외롭고 슬프고 자신만의 컴플렉스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어떤 지점에서는 약자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해두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느꼈던 것들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사실 그 순간이 저한테 왜 독특했냐면 저는 원래 논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A에서 B고 B에서 C로 넘어가는 그 논리적인 완결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들은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더욱더 각별했고요. 네. 제가 잘 그런 저의 생각의 변화들을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자신이 없어집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통한 초월 체험? 깨달음의 체험? 네, 영성의 시간? 이런 네. 거였던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재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